어떻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아이폰으로 사진을 기록하고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지인에게 전송하는 과정은 아주 흔한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에 숨겨진 프라이버시 정보가 담겨 있어서 그 프라이버시 정보가 유출되는 게 걱정되는 순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촬영한 사진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핵심으로 이야기할 정보는 바로 위치입니다.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치 서비스, 카메라에서 위치 허용을 꺼두지 않은 상태라면, 즉 위치 허용을 켜둔 상태라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자동으로 촬영한 위치가 기록되게 됩니다. 촬영한 시간도 같이 기록되게 되죠. 이러한 기능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사진을 바라봤을 때 무척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촬영한 사진만 모아보고 싶을 때 제주도라고 검색해서 제주도 사진을 모아서 본다거나, 예전에 갔던 정말 예뻤던 카페가 어디에 있었는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확인하고 싶을 때 저장된 위치 정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해당 사진을 다운받고 사진의 위치 정보를 보게 되었을 때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알아가는 단계인 썸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나 지금 집에서 밥 먹는 중이야 하고 집밥 사진을 보내준다거나, 나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중이야 하고 사진을 보내줬을 때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사진을 다운받아서 위치 정보를 확인하면 꽤 디테일한 집 주소와 회사 주소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진을 촬영한 시간도 기록되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다른 장소에서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예전에 찍어둔 사진으로 거짓말하고 있나 하고 감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설정에서 사진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꺼두는 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설정 자체를 꺼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제주도 여행 사진 모아보기처럼 위치 정보를 활용한 유용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꺼두기에는 아까운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요. 카톡을 보낼 때 낮은 화질로 사진을 보내는 것입니다. 카톡에서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 앨범을 누르면 오른쪽 아래에서 사진 화질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 화질이나 저용량을 선택해서 사진을 보내주면 위치 정보나 시간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진을 보내주게 됩니다. 카톡에서 용량이나 데이터 절약을 위해 사진을 새롭게 압축해서 전송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사진을 다운받고 정보를 열어보게 되면 사진을 촬영한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게 표시되고, 날짜와 시간에 대한 정보도 보낸 사람이 사진을 촬영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진을 다운받은 시간으로 기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원본 화질을 선택해서 전송하면 가장 좋은 원본 화질 그대로 사진이 전송되는 대신 위치나 시간 정보가 그대로 전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카톡에서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나 지금 이걸 하고 있어, 이걸 먹고 있어 라든지 여기에 와 있다, 여기 예쁘다 같은 화질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진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카톡에서 사진을 보낼 때 일반 화질을 기본으로 선택해 놓고 사진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저용량은 너무 화질이 떨어져서 좀 신경 쓰이고, 일반 화질 정도가 적당한 화질을 가진 데다가 데이터 용량이나 보관 용량도 줄여주고 프라이버시 노출도 막아주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화질을 좋게 전달해줘야 하는 사진인데 프라이버시를 가리고 싶거나 카톡에서 일반 화질로 사진을 보내는 게 싫은 경우, 혹은 타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나 메일, 에어드롭, 파일 전송 등으로 사진을 보내줘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앨범에서 전송할 사진의 시간과 장소를 직접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앨범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사진을 누르고 위로 스와이프하면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정보가 뜨게 되는데, 시간 옆에 있는 그리고 장소 옆에 있는 조정 버튼을 누르면 촬영한 시간을 미래나 과거의 임의 시간으로 마음대로 조절해서 시간을 유추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장소 조정을 눌러서 원하는 장소로 수정하거나 위치 없음을 눌러서 위치 정보를 아예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앨범에서
선택을 누르고 여러 장을 선택해준 뒤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위치 조정이나 날짜 및 시간 조정 버튼을 눌러서 똑같이 수정해주시면 돼요. 이 기능은 전송할 사진의 프라이버시를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에게 받은 사진이나 정보가 없는 사진 혹은 정보가 잘못 기록된 사진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추가해주거나 수정해주는 용도로도 사용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수정하면 내 아이폰 앨범에서는 수정한 대로 위치와 시간 정보가 표시되지만 원본화질로 사진을 보내면 수정한 위치와 시간이 아닌 원래 촬영한 위치와 시간이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앨범에서의 분류 용도 이외에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이폰 앨범에서 원하는 사진을 한 장 또는 여러 장 선택해주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면 어떤 앱을 통해서 전송할 건지를 물어보는데 앱을 선택해주기 전에 위쪽에 있는 옵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정에서 위치 기록을 켜두신 분들은 위치 설정이 기본으로 켜져 있으실 텐데요. 이 설정을 끄고 다른 설정은 선호에 따라 특별히 건드리실 거 없이 완료를 눌러주시고 카톡 같은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송한 사진을 상대가 다운받으면 위치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게 표시되고 시간과 날짜에 대한 정보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수정된 정보가 표시되게 돼요. 카톡뿐만 아니라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대략의 장소만 기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한테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는 건 싫은데 대략의 위치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사진 위치 기록 설정을 끄고 킬 때처럼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치 서비스, 카메라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위치 설정을 꺼주시면 사진의 위치가 기록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위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만 기록되게 설정이 변경됩니다.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확한 위치를 켜두면 건물 단위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치가 기록되고 정확한 위치를 꺼두면 동 단위 정도까지 기록이 되더라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다 귀찮고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위치 기록을 활용한 스마트한 기능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에요. 지금부터는 모르셨던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같은 느낌으로 서브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아이폰 사진 앨범에서 가려진 항목을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지키기였는데요. 사실 위치나 시간 정보는 둘째치고 내 아이폰 앨범에 존재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모두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폰이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고 수시로 사용하는 기기라는 것에 있어요.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사진첩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보여줄 때 친구가 사진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실수로 스크롤을 쭉 내리거나 올리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찍었던 사진들을 나 혼자 다시 열어서 볼 때에도 당장 보기는 싫지만 지울 수는 없는 사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저는 헬스를 좋아해서 혼자 몸 변화를 확인하는 용도로 가끔씩 제 몸 사진을 찍어두거든요. 근데 이런 사진이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노출된다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에 있는 가려진 항목 카테고리를 참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 장 또는 여러 장 선택해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가리기를 눌러주면 기본 앨범에서 해당 사진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 사진을 확인하려면 가려진 항목 탭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가려진 항목 탭에 들어가면 가려진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iOS 16 업데이트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잠시 빌려줬을 상황을 대비해서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 인식 같은 생체 인증 이후에만 가려진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업데이트 이전에는 가려진 항목에 들어가는 보안 허들이 낮게 느껴져서 별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을 늘 품고 있었는데 생체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높은 허들이 추가된 이후로는 마음 놓고 개인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iOS 16 활용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최근 삭제된 항목을 열어보려고 해도 가려진 항목처럼 똑같이 생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엄청 못 나와서 바로 삭제한 셀카라던가 헤어져서 지운 전 남친, 전 여친 사진 같은 최근에 삭제한 사진도 누가 보지 못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겠죠. 이 높아진 허들을 이용해서 가려진 항목을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사진에 존재하는 민감하고 소중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보호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원하시는 콘텐츠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